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확정됐죠. 종전 대지 건축물 대신에 새로운 대지 건축물 확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설거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준공 검사를 받아요. 그리고 합격하면 준공 인가를 해주고. 자, 그리고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 이제 정해진 자에게 처분하고 공급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처분하고 공급합니다. 이때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틀렸죠? 사업시행계획은 공사계획이죠. 분양계획이 아니죠.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대로 공급하는 거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틀렸다. 자, 그리고 시행자가 주택 공급 방법, 원래 주택 공급 방법은 주택법에 나와요. 주택법에 국민주택, 민주주택 공급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비사업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주택을 짓잖아요. 그럼 이 주택 공급은 주택법에 불구하고, 즉 주택법을 적용 안 하고 시장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꼭 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시장 군수가 별도로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대신 시장 군수 승인은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혹시 문제에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건축물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준용한다. 이러면 틀리죠. 주택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아까 한번 나왔던 거, 분양 신청 받은 후 잔여분이 있을 때는 보류주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일반 분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 임대주택 이야기는 잠시 두고 교재 한번 보시죠. 62쪽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효과.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철거. 철거 동그래. 언제 철거합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후. 적어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철거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안전사고 우려. 또 다음 줄에 우범지대화 우려. 이때는 언제? 자, 그때는 관리처분계획 둘째 줄에요.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인가 전이라도 미리 철거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 그거 말고 그 다음 줄 맨 끝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나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철거하는 경우인데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즉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2번 가봐요.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 등 이들은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나중에 사업 다 끝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 할 때까지 종전 토지 건축물 등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없다 이런 거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기간 중에도 사용 수익 가능했죠. 근데 정비사업은 사업기간 중에 사용 수익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만 가능하지 임료 증감 청구는 없는 거죠. 자, 넘겨보시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62쪽 맨 밑에 보면 다음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에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원래는 이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인데 다음 경우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죠. 사업기간 중에도. 어떤 경우? 자, 63쪽에 시행자 동의를 받은 경우. 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자, 이거 보세요.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언제까지? 사업 끝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할 때까지 종전 토지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사업기간 중에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왜? 사용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예외로 뭐요? 시행자 동의 받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요. 저 가자역, 그죠? 가자역 바로 앞에 남가자동, 거기에 재개발.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다 지어놨죠. 근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옆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건너편에 상가가 있어요. 옛날 상가가 있어요. 아직도 옛날 상가가 있어요.
그럼 재개발하는데 여기 철거하고 전부 봉사하는데 원래는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서 더 이상 사용 수익 못하죠, 이 구역에. 근데 이 상가 소유자들이 여기부터 사업 먼저 하고 여기는 우리 좀 사용 수익 같이 장사 좀 하자, 그죠? 근데 시행자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사업 다 끝나고 마지막에 가면 안 되겠나? 그럼 시행자 동의 받으면 이 기간 중이라도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그죠? 네. 예. 또 이쪽 건물은요, 그러면 사용 수익 못하게 하고 보상금 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분양 신청 안 했어요. 그럼 보상금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상금 손실보상을 못 했어요. 돈을 못 줬어요. 그럼 돈을 받아야 나갈 건데, 그죠? 그래서 손실보상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이 기간 중이라도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예외입니다. 자, 3번. 그러면 임차권 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사용석을 못하니까 권리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죠.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밑에 임료 증감 청구 X. 임료 증감 청구는 없죠, 그죠?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줄에 금전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행사. 이때 소유자 X. 소유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에게 합니다. 그럼 다시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아까 설명했던 거죠. 자, 그리고 구상이 되지 아니한 때는 압류. 소유자에게 계속될 대지건축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압류는 저당권 효력을 가진다. 자, 4번. 계약 기간에 관하여.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등 규정을 마지막에 적용 아니한다. 적용 아니한다죠. 자, 적용하지 않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재산평가 방법도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관로,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관로. 자, 다음 줄에 평가. 자, 어떤 게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 밑줄 쫙 끄세요. 그 감정평가 법인을 누가 선정하냐 이거죠. 자, 밑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은 누가? 시장 군수가 선정한 2인 이상 감정평가 법인. 근데 재건축은 시장 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또 조합 총회에서 선정한 1인 이상. 산술 평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64쪽 7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관리. 관리 처분 계획이 정해진 대로 처분한다는 거죠. 자, 밑에다 사업 시행 계획 X.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처분한다 이러면 안 되죠. 사업 시행 계획은 공사 계획이죠. 그죠?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한다. 그리고 다음 줄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 자, 3번. 자, 정비구역 안에 주택 건설. 다음 줄, 주택법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럼 밑에다 적어요. 주택법을 준용한다. 맞다, 틀린다? 틀린다, X. 자, 주택 공급 방법에 대해서 주택법 준용하는 게 아니고 뭐한다?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죠. 그 대신 시장군수 승인을 얻어걸로 시장군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재개발 임대주택 나오는데 이거는 이번 텀에 생략합시다. 그죠? 자, 뒷페이지 넘기시고. 아까 국민주택, 규모주택하고 재개발 임대주택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돼요. 자, 아까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 없죠. 사업 시행 계획에 임대주택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재개발은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건 놔두고, 우리 보통 반값 아파트라고 말하는 지분형 주택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두 개를 봅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지분형 주택 하나만 써놨는데, 사실은 이것도 정비법에서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토지 임대부는 주택법에도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자, 토지 임대부부터 먼저 보죠.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자들이요. 재개발 임대주택, 그러면 시행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용적률을 더 줍니다. 그죠? 원래 용적률이 만약에 300이면 한 400 정도 해서 100을 더 줬다. 그럼 그 중에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돼요. 그럼 100 중에서 한 60% 임대주택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그럼 임대주택 지은 거는 원가만 받고 넘겨줘야 돼요. 행정청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시도에서나 시장 군수가 행정청이 그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시행자는 나머지 용적률 더 받은 거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재개발 임대주택을 넘겨받은 행정기관을 인수자라 그래요. 그러면 임대사업에 쓴 겁니다. 근데 이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는데 다음에 일정한 자들이 나 임대주택으로 안 하고 내한테 분양하면 안 되겠나? 내한테 팔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살려는 사람은 돈은 그저 집 전체에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건물만 사고 땅은 그냥 그죠? 인수자가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이걸 말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럼 건물만 내한테 팔아라. 그럼 집값이 만약에 6억이라면 건물만 사면 3억만 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거 요청하는 자 누구? 나 임대주택을 새 살기 싫다. 내 집으로 좀 갖고 싶다. 누가 요청해요? 세입자들. 임대주택을 살려고 하는 세입자들. 이 사람들이 분양주택을 받고 싶다. 또는 다음 면적 이하의 주택 소유자 요청하는 경우. 자, 다음에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래 그 동네에 요 정도 소유, 그 토지 건축물 둘 다 소유하는 경우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 자. 토지만 소유한다든지 건축물만 소유한다든지 그런 자들. 자, 요 소유자, 요 세입자 요청하는 거 이건 뭐야, 그죠? 쉽고. 이자가 요청할 수 있다. 요게 시험에 나와요.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소유하고 건축물은 소유하지 아니한 자. 원래, 요런 작은 토지만 있고 건물은 자기 아닌 자. 또, 4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토지는 소유하지 아니한 자. 어떻게 해요? 90m 40미건, 요래 외우면 돼요. 90 미만 토지만 소유한 자, 40 미만 건축물만 소유한 자. 이 자들이 시행자, 시장자, 인수자, 행정청에다 요청하면, 나는 새 들어서 살기 싫고, 그 분양받고 싶다. 그럼 건물만 내한테 팔아라. 토지는 임대로 내겠다. 이거죠. 그러면 시험에, 여기 기역, 니은. 기역 90이죠? 니은 40이죠? 기역, 니은, 갈로 비워놓고 기역, 니은에 들어갈 숫자가 맞게 연결된 것은 기역은 90, 니은 40, 34의 문제. 그럼 그때 뭘 기억하면 90m 40미건 요거 기억하면 되죠. 그렇게 복잡한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90m 40미건 딱 적고 그럼 토지만 있고 건축물은 아니고 요거는 토지는 아니고 그죠? 90m 40미건 90 미만 토지 소유자 40 미만 건축물 소유자. 그래서 90, 40, 1번이 답이었다. 자, 거기 34회 문제였는데요. 그 다음에 28회 문제는요. 아까 누가 요청했어요? 세입자가 요청하고 또 이자가 요청하는 경우죠. 그죠? 근데 28회 때는 시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거 아니죠? 응? 토지임대 분양주택 요청하는 자는 이자는 아니죠. 그죠? 자, 또 32회 시험에는요. 100제곱미터 토지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은 소유하지 아니한 자. 그럼 90m 이자가 요청하는 거죠. 이게 90 미만 아니죠. 그래서 이자는 요청하는 자 아니라 이겁니다. 90m, 90 미만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자. 100은 90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못 받는 자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그 최근에 이 부분에 자꾸 나오죠. 28회, 32회, 34회, 그죠? 예. 건너뛰면서 계속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 주택법에도 나오고 정비법에도 나온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반값 아파트 우리 국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받으면 건물만 내 거고 토지는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한 40년 된다. 그러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건물은 점점 노후가 되고 토지는 내 거 아니고 그럼 나중에 40년 지나면 모래시계 다 떨어지서 내가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되죠. 그죠?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다른 반값 아파트가 뭐냐? 지분형 주택이다. 지분형 주택.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꼭 반값 아파트 이야기하면 어떤 후보가 나는 다른 반값 아파트다 말하는 게 바로 이거다. 자, 시행자가 주공등 공공시행자입니다. 그럼 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데 공동소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뭐 5 가지고 분양받은 자가 5 가지고 5대5. 건축물이든 토지든 다 같이 합쳐서 5대5.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월 다 지나가지고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적어도 토지에 대한 지분 절반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분형 주택입니다. 그럼 지분형 주택이면 시행자가 주공등 공공시행자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대상자고 공공시행자가 둘이 공동소유하는 방식. 이게 지분형 주택은 몇 대 몇 이런 식. 자, 근데 이때 지분형 주택은 규모가 60 이하로 한정됩니다. 즉 소형 주택이라 해야 돼요. 60 이하. 85이 아니고 60 이하. 공동소유 기간은 10년 범위안. 그럼 10년 범위는 기간 끝나고 나면 어느 일방이 처분하든지 아니면 다 사든지, 그죠? 예, 그렇게 한다. 자, 이게 바로 지분형 주택이다. 예. 자, 그래 두고 그 교재 지분형 주택 보죠. 지분형 주택은 일단 규모가 얼마요? 60제곱미터 이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소유 기간은 10년 범위 안. 자, 그렇게 하고요. 바로 위에 보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나오죠? 3번에. 임대주택으로 국장,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주공 등 그거 전체를 묶어서 인수자라고 적어봐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직접 임대사업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행정기관에 넘깁니다. 그럼 이자들 인수자라 그래요. 이 중에서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2개 밑줄 쫙 긋고 밑에다 우선인수자. 우선인수자는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순입니다. 왜 그렇죠? 이들은 일반 행정기관이죠. 대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니까 임대사업하기에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자들이 우선인수자가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SH 임대주택 같은 게 뭐죠? 서울시에서 직접 임대주택을 지은 게 아니고 재개발하는 동네에서 이런 거 넘겨받아가지고 이걸 임대사업에 쓰는 겁니다. 그게 SH 임대주택이죠.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요청해요? 세입자 관로. 또 다음의 자 관로. 이자가 요청 동그라미. 자, 세입 다음의 자 밑에다가 시도의사 요청. 시도의사 요청은 아니죠. 그 시험 나왔죠? 시도의사는 요청하는 자 아니다. 이때는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토지는 임대하고, 토지는 계속 소유하고 있고, 주택만 분양하는 거죠. 이때 요청하는 자가 누구죠? 90 미만 토지, 90m 동그라미. 90m. 그리고 건축물은 소유 아니한 자. 또 40미건 동그라미. 90m, 40미건으로 외우되죠? 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러면 기업 90m, 90위에다가 기업 관로, 40위에다가 니은 관로. 기억 니은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된 것은 90하고 40. 이게 시험에 나왔다. 그 다음, 그 1번 바로 위에다가 100제곱미터인 토지 소유자. 이자는 요청하는 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X. 왜? 100제곱미터는 90 미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32회 때 시험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사 완료로 갑시다. 66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사업이 다 끝났어요.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법은요, 스케일이 아주 큰 과목이에요. 그죠? 지금 불과 서너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그죠? 재개발, 재건축, 막 대규모 사업을 뚝딱뚝딱 지웁니다. 자, 공사 완료치. 공사 끝나고 나면 준공 인가 신청을 해요. 시행자가. 시장 군수에게. 그러면 시장 군수가 준공 검사를 실시합니다.
합격하면 준공인가를 해줘요. 그리고 법적으로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고시를 지자체 공고에 공사 완료 고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정해진 대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토지 같은 거 분할 합병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분양처분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 통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양처분입니다. 분양 신청 받아가지고 관리처분 계획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소유자들에게 관리처분 계획에 옛날에 인가받은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일괄적으로 고시를 합니다. 공부에 고시를 해요. 소유권 이전 고시랍니다. 자, 다 지어지면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잖아요. 그죠? 소유권 이전 고시랍니다. 그럼 고시일 다음 날에 종전 토지 건축물에 존재하는 권리가 새로운 대지 건축물로 이전합니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 이전한다. 그리고 보고해야 돼요. 시장군수에게 보고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했는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요. 우리 저 앞에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의 마지막에 절차의 보고는 국장에게 보고하는 거고, 지금 여기 소유권 이전은요, 어느 동네에 사업했는 거죠. 이거는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언제? 고시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절차를 묻는 문제가 시험이에요. 자,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쭉 적어놓고 기억, 니은, 딕을 해서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이런 문제. 그런 거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기출 문제니까 문제풀이 시간에 볼 겁니다. 자, 준공인가 받는 과정을 좀 보자. 시장군수 아닌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하면, 즉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다른 데가 할 수도 있죠. 그럼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 시장군수를 합격하면 준공인가를 해준다. 근데 시장군수는 이 준공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죠? 꼭 의뢰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의뢰할 수도 있고. 근데 시장군수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일 때는, 그럼 시장군수가 자기가 시행하고 자기가 준공검사하고 이런 건 의미 없죠, 그죠? 그럼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때는 준공검사나 준공인가 절차가 없다.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하면 끝나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지방공사. 만약에 지방공사가 시행한다면, 그럼 지방공사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지방공사는 어쨌든 시장군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군수로부터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시장군수 아닌 자는 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시장군수가 아니니까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공이나 지방공사는 시장군수는 아니니까 준공인가는 받아야 한다. 그거. 자,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서 준공인가 받고 나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해서 다 지어놓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준공인가 받고 나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준공인가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겠죠. 자, 준공인가 전에는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근데 예외로 일정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도 있어요. 허가제라는 게 뭐죠? 하지 마라 해놓고 하려면 허가 받으면 금지 해제해서 할 수 있다죠. 그죠? 그러니까 준공인가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다. 근데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으면 준공인가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원래는 준공인가 받고 사용하는 건데요. 인가 전에 사용 못 하는 건데 지금 공사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아깝게 놀릴 필요 없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준공인가 전이지만 일단 사용해도 좋다 하면 허가해주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자, 우리 정비구역 해제가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근데 우리 앞에 정비구역 해제는 뭐였습니까? 사업해보도 못하고 해제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비 예정구역 해제 사유 하나 하고 정비구역 해제 사유 5개 있었죠, 그죠? 그런 경우는 사업해보도 못하고 정비구역 해제됐다. 그럼 이때 정비구역 해제되면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죠? 네. 조합은 사업 시행하려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사업 해보도 못하고 우역이 해제됐으면 조합은 필요 없죠. 그럼 조합 설립 인가는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조합이 사업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더 이상 조합은 필요 없죠. 그래서 정비구역은 필요 없죠. 그죠? 정비사업 끝나면 정비구역 더 이상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준공인가 받아가지고 더 이상 정비구역 아니다 해제되면 그럼 지금까지 있던 조합은 어떻게 돼요? 자,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럼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아니다. 자체적으로 조합 청산 절차를 밟는 거지 정비구역 해제되면 자동으로 조합 설립인가 취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조합에 사업 못하고 정비구역 해제됐을 때는 조합 설립인가는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는데 이건 어때요? 사업이 끝나가지고 정비구역 해제됐을 때는 인가가 취소된 게 아니고 인가 취소는 보통 법령 위반할 때 인가 취소죠. 근데 이거는 인가 취소가 아니고 뭐다?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취소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합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준공인가 고시 있은 날 다음 날. 근데 관리처분계획 수익 경우는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 날. 우리 정비사업 방법이 세 가지 공통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방법이었죠. 그럼 그거 말고 다른 방법들로 만약에 한지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했을 때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럼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 날 더 이상 정비구역 아니가 다가 돼요. 근데 관리처분계획 방법을 했을 때는 정해진 대로 소유권 이전 고시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준공인가 다음 날이 아니고 그 후에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 날 돼야 해제가 된다. 이해됩니까? 자, 사업 방법이 자수, 한간론, 한간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관리처분계획 방법을 할 때는 정해진 것대로 나눠줘야 되죠. 소유권 이전 고시 일 다음 날 돼야 해제되는데 다른 거는 나눠줄 거 없죠. 그죠? 수용 방법, 한지 방법 할 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럴 때는요,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 날 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소유권 이전 절차. 아까 보셨던 거. 공사 끝나고 준공인가 받고 나면, 준공인가 받고 나면 공사 완료 고시가 돼요. 확정 측량 분할하고, 관리처분계획 정해진 사항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시장 군수에게 보고한다. 시장 군수에 보고하는 거죠. 이렇게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이 다 완료되고. 근데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부 완료 전이라도, 자, 이쪽에는 공사가 좀 남았는데, 이쪽은 사업이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6개월 걸린다. 그러면 아까운 걸 다 넣을 필요 없다. 그러면 또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먼저 받아서 소유권 이전 미리 할 수도 있다. 그렇겠죠, 그죠? 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이게 개발법으로 말하면 한지처분 공고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 날 등기 없이도 새로운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개발법에는 한지처분 공고를 다음 날 한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소유권 이전했다 그 말이었죠. 근데 정비법에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결국 소유권 이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었다면 아까 계약 해지 할 수 있었죠. 근데 계약 해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하면 임차권 등도 같이 가요. 그럼 지상권, 임차권 등은 새로 소유권 이전 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계약 해지 할 수 있었는데 계약 해지 안 했다면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같이. 자,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래요. 그러면 다음날 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 이전했죠. 자, 근데 결국 등기는 해야 되겠죠. 그죠?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등기 없이도 이전 결국은 등기를 해야 된다. 자, 이 등기 개발법에는 한지 등기라 그러고 정비법에는 요거 뭐 이전 등기만 하겠지만요. 누가 합니까? 원래 등기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거겠지만은 이거는 대규모로 지금 개발 사업한 거죠. 그래서 시행자가 소유자에 가름해서 일괄적으로 촉탁 신청한다 이겁니다. 등기로 촉탁 신청한다. 자,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이 등기할 때까지는, 즉 이전 등기할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하지 못한다. 이게 다른 등기지 아닙니다. 개발법에는 한지처분 공고일부터, 정비법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이 등기할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하지 못한다. 청산금 소멸시는 다음 날부터인데요. 다른 등기 제한은 바로 그날부터입니다. 요 등기할 때까지는, 요 기간 중에는 다른 등기는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청산금. 자,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대로 종전 대지 건축물 대신에 새로운 대지 건축물 받았어요. 그럼 더 받고 덜 받은 거 있겠죠? 또 아예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는 청산금, 그자도 청산금 줘야 되죠?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후에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한다. 그런데 아예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은 공사기간에 한 3년 걸리는데 청산금은 사업 끝나고 나서 받아라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아예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은 청산금을 미리 줄 수 있다. 그리고 금액이 크다면 분날 징수, 분날 지급도 할 수 있다.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원래는 사업 끝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 청산금 징수 지급하는 건데 이제는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죠. 그 전에 미리 줄 수 있다. 미리 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관리처분계 인가는 나야 돼요. 그래야 받고 안 받고가 확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할 때까지 원래는 이때부터 청산하는데 이때 청산금 미리 줄 수 있다. 분날 징수, 분날 지급 할 수 있다. 분날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다. 자, 그리고 요 청산금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하고 분양 대지 건축물 여러 가지 조건을 참작해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해진 금액을 청산한다. 그런데 만약에 시행자가 시장 군수다. 즉 공공시행자죠. 근데 청산금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겠죠. 시장 군수는. 근데 시장 군수 아닌 시행자는 직접 징수를 못하죠. 시장 군수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다죠. 징수할 수 있다면 틀리죠. 시장 군수 아닌 시행자는 징수 위탁이죠. 대신 받아달라. 시장 군수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돼요. 얼마를? 100분의 4를. 시장 군수가 대신 받아줬으니까 그 금액의 100분의 4를 시행자가 시장 군수에게 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럼 만약에 20억을 징수했다. 그러면요? 100분의 1이 2천만 원이죠? 네. 그럼 8천만 원이겠죠. 그죠? 8천만 원을 시장 군수에게 지급해야 된다.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다. 그럼 공탁하면 되죠. 공탁할 수 없다. 틀렸다. 청산금 소멸시효.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몇 년? 5년.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언제부터 5년?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아까 다른 등기 제한은 고시일부터였죠. 근데 청산금 소멸시효는 다음 날부터. 왜? 다음 날 돼야 청산금이 확정되죠. 다음 날 돼야 권리관계가 확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산금 소멸시효도 다음 날부터 5년 걸립니다. 이전 고시일부터 틀렸다. 하루 차이, 그죠? 예. 다음날 돼야 권리가 이전하니까 청산금 소멸시효도 이날부터 5년. 5년은 맞는데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이게 26개 문제. 5년이지 3년간 아니죠? 틀렸다. 21회. 자, 정비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자, 그런데 청산금을 지급한다. 만약에 이 기간 중에 청산금을 주는데 소유자가 청산금 받아 챙겨버리면 저당권자는 잘못하면 어때요? 담보가 가액이 줄어들 수 있죠. 그죠? 그럼 저당권자가 그 청산금을 중간에 미리 압류할 수 있다. 그래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물상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보실게요. 66쪽 맨 위에 시장군수 아닌의 동그라미 시행자 공사 완료. 다음 줄 시장군수의 준공인가 받아야. 그럼 아닌 시행자 밑에다가 조합, 또 콤마, 지방공사 등. 그럼 지방공사 등도 준공인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2번에 보면 주공등이 시행자. 그럼 다른 법에서 받았을 땐 받은 것을 본다. 이건 뭐 무시하고요. 놔두고. 준공인가 절차 갑시다. 시장군수, 준공검사 실시. 다음 줄, 전문기관에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둘째 줄 중공인가, 그리고 고시. 자, 넘겨보세요. 67쪽, 둘째 줄. 중공인가, 그럼 중공인가, 맨 위에다 적어봐요, 맨 위에. 중공인가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적어봐요, 맨 위에다. 이게 원칙이죠.